결실과 풍요의 계절 10월. 밝게 차오르는 보름달과 함께 찾아온 민족 대명절 추석. 풍성한 한가위처럼 몸과 마음 모두 풍요로운 취업 성공의 길을 안내해줄 그들이 찾아왔다. 2017 추석 특집 우리 합격했어요. 연합뉴스TV 대표 아나운서 김승재, 이남규, 직업방송의 막강 전문가 조민혁, 취뽀를 이루어낸 직업방송 출연자들, 취업 성공의 승자들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는 유쾌, 상쾌, 통쾌한 2017 추석 특집 우리 합격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정부센터 추석 특집 우리 합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규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는 이 명절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아주 칙칙하게 남남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여성분들 벌써 여성분들만 남아있지 않을까. 남성분들은 그러니까요. 채널 돌릴 것 같은데 제가 또 여성 역할하면서 잘 보필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한 10년째인데요. 네. 남자끼리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상당히 적응이 영광입니다.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참 취업 준비생들이 뜻깊은 그 추석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아무래도 많은 가족분들이 모여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취준생들한테는 뭐 취업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직업 방송을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모아서 성공 취업의 비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추석 특집 우리 합격했어요.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왜 떨어졌나 당최 저희가 이유를 몰라서 고생은 생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취업 준비생들이 저희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네. 합격해서 직업 방송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합격의 얼굴들 네. 어떤 기업에 합격을 했고 또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합격한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 이른바 합친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 세 분들이 혼자서 합격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직업방송과 함께 또 직업방송에 출연하는 최강 컨설턴트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했고 또 전략을 세우면서 합격에 이르렀을 텐데요. 그 대표 공신 중에 네.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송희 아나운서가 어디 갔나요? 예, 제가 좀 네, 이게 제가 무슨 더 일이죠, 이게 도대체?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보니까 뭔가 어색해요. 명절에 남자 셋이서 채널이 돌아가시고 있지만 칙칙하네요. 저희가 최대한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 네. 합격하신 세 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명절 때 나오신 거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특히 저분. 네, 비춰주세요. 박민경 학생이 아니네요. 이제 박민경 그러네요. 박민경 씨. 네, 굉장히 좀 밝게 저희 또 명절이니까 밝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명절인데 먼저 이 자리에 출연해주신 여러분께 일단 합격을 하신 거니까 축하의 의미로 박수 한번 드리고 가는 걸로 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네, 이분들이 지금 따끈따끈한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얼마 안 돼 이제 합격한 지 얼마 안 돼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분들한테 어떤 인사를 좀 들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한번 예. 간단하게 민경 씨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공정 직무 입사한 25살 박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저기요, 감사하죠? 잠깐. 아니요. 잠시만 마이크 잠깐만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하면 안 감사한 됩니다, 거야? 오늘 방송. 죄송해요. 지금 제가- 합격자들이 지금 아니 특집인데 초심 이룬 거예요. 제가 다시 감사합니다. 사트 보고 입에 싶어. 붙어가지고 다시 좀 선생님들한테 진지하게 항상 해봐요, 적극적으로. 또 혼나네요. 네? 자, 맨날 다시 혼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사실 좀 뭔가 그래. 구직자분들이 전국에 아니, 50만 구직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박민경 학생이 이제 붙었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눈빛이에요.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맙시다. 예. 언제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럼요. 오호. 그럼요. 자, 그럼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에 수시 채용으로 입사한 LG 디스플레이 입사한 25살 박민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상반기 AVCNC 입사한 최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분은 저희가 제가 기억이 아주 잘 납니다. 저희 잊을 수가 없죠. 왜 떨어졌나 할 때 거의 첫 번째 온 친구여갖고 아. 예, 인사해 주세요, 박지명 학생. 예. 네, 안녕하세요. 디오 임플란트 올 5월에 입사한 박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마치 지금 명절인데 일을 마치고 온 것처럼 굉장히 어떤 경무에 지친 모습. 아닙니다. 예, 네. 지금 까치까치는 아니고 한가위여서 네. 편편 드시고 계시다가 지금 나온 맞습니다. 건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 처음부터 파이팅 좀 해주시고요. 근데 민혁 쌤은 예. 네. 다들 구면이죠. 구면이죠. 저는 사실 박민경 학생, 박지명 학생 뵙고 최윤선 합격자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송 하실 때 잠깐 예전에. 마주셨었고 저희 또 한국직업방송 그 대표 VCR에 또 아, 나오시는 맞아요. 분이라 콘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저한테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친근해요. 거짓이 굉장히 친근해요. 저 처음 봤죠. 예, 그때 좀 저 처음 못 봤어요. 빼갖고. 아니, 근데- 예. 아이고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뭐 CC죠, 뭐 CC라고 최윤선 씨 같은 윤선 씨, 경우에는 뭐, 예, 아까 지명 얘기 들어보니까 씨. 2016년 상반기에 입사한 거예요. 네네. 그럼 이직할 때가 됐어요. 에? 제가 볼때한 2년 정도 됐으면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우리 그랬죠. 추석 특집이니까. 아니 저는 그래?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저라도 좋아요. 2년이면 이런 거 좋아요. 왔어요. 네, 어느 정도. 우리 한가위인데 오래 예, 있었어. 한가위인데 한가위잖아요. 한가위니까 이번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덥석도 요거를. 네. 너무 알겠습니다. 조금 그래요. 이상한데. 어쨌든 저희가 다들 잘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게 네. 참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예. 이 윤선 씨가 아까 말씀하신 선배예요? 것처럼 16년에 입사를 해서 진짜 입사 선배인 오래됐네. 것 같은데 이 에이블 CNC면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게 화장품 기업인가요? 여기도 상장 회사다, 네. 상장 회사. 엄청 유명해요. 에이블 CNC는 2000년도에 이제 에이블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지금 회사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미샤, 어퓨 이런 아.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역시 회사예요. 뭐 화장품 네.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잘 먹었네요. 네. 메이크업은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그럼요. 그때 네. 아니 전 작년에 못 봐갖고 네. 그때 저런 모습이었어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저는 VCR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니, 제가 방송 때 같이 안 했었어요? 같이 하진 안 않았고. 했구나. 근데 최윤선 씨한테 제가 아.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네. 거 지금 그런 뭐 브랜드나 담당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역이라든지 뭐. 저는 그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팀에서 상품 기획을 맡고 있어요. 아, 그럼 영업 관리 직무는 아니고 네, 기획팀으로. 아니에요. 네, 기획 겸 마케팅 하고 있어요. 야, 그 굉장히 선호하는 또 직무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조민혁 쌤이 제 오늘 질문까지 해버려고 사실상 3MC라고 보시면 진행까지 되겠고요. 해버리니까 상당한데.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명 씨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디오. 디오. 네, 이게 디오나비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디오나비 이거 맞죠? 네, 디오나비. 맞아. 맞아요. 의료기기 쪽 유명한 건 맞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회사인지. 네, 저희 회사는요 임플란트 제조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덴탈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그 회사 모델로 나오시는 그 CV 맞죠? 네, 이서진 씨랑 맞아요. 박근영 님이랑 나왔다가 이제 그 박성웅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예전에 여기에는 같이 방송은 못했지만 밖에서 방송 준비하면서 봤었는데 음. 지명 씨 같은 경우는 은행권 취업을 맞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은행을 안 가고 디오를 갔네요. 네, 원래 은행권을 준비를 하다가 음. 여기 잡정보센터 나오고 나서 음. 직무를 넓혀보라는 아. 조언을 듣고 넓혔다가 덥석 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민혁 쌤이 그거에 대해서 혁혁하게 이 얘기를 좀 했었죠.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족해요? 지금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회사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몇 점 정도입니까? 100점 만점에 본인의 만족도 한 85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85점이면 입사한 지 지금 5월인데요. 네, 90점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디오에서는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치과 가서 그 원장님들이나 그 스태프분들한테 저희 제품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니까 좀 이렇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의사분들 상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속된 얘기로 좀 네. 약간 갑질도 좀 하고 제 학생은 제약 영업 하는데
2시간 줄 서서 기다린대요. 의사분 만나려고.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의사분들이 진짜 깐깐하셔갖고 약간 웬만하면 잘 갑질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설득되지 건가요? 않는. 예, 그죠? 그래서 좀 제가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이런 일은 혹시 영업이라든지 이런 의료 쪽 영업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쉽게 보지 말아라. 아니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혹시 뭐 표정이 뭔가 머릿속으로 좀 생각. 다음에 무슨 말 하지? 눈빛에 초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편하게. 김밥을 먹는데 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김밥이 이게 굉장히 어둡게 또 젓가락질을 하길래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한가위 아침부터 참 김밥 먹고.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나 주시더라고요. 원래 하루에 10군데를 간다고 하면은 거의 한 2군데 만나 주나?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저 수원입니다. 수원 어디에 적을게. 어디야? 안 만나주는 데가. 수원, 장안구, 팔달구, 권성구 쪽이. 이렇게 하고 이쪽 있습니다. 닥터분들 도와주세요. 장안구 너무 팔달구. 특히나 뭐 이렇게 기억나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내가 7번, 8번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넘어갔다. 넘기게 했다. 뭐 이런 데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아직은 제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넘어갔다까지는 아닌데 그 스태프분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래요. 그 원장님한테 잘 말해주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 주변의 현직자분은 결국 CJ 헬스케어를 퇴사를 했는데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 사모님 김장 갔어요. 아이고. 김장 근데 2달 남았어 김장. 네, 김장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저기 김치 속 해주고 근데 자기는 거기서 어쨌든 성취감이나 이런 걸 또 느낀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결국엔 너무 힘들어서 사실 다른 쪽으로 이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박지명 씨는 진짜 되게 힘드실 거. 그만큼 좀 밝고 긍정적인 분들을 그래요. 원할 것 같아요. 뭔가 학생 때보다는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고 뭔가 되게 과묵해진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회사원이 되고 나니까. 좀 맞습니다.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말 대답도 안 약간- 했어. 예전에는 딱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해졌어. 그러니까. 약간은 귀여운 달라진 모습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민경 씨 얘기도 좀 들어보죠. 제가 생각하기로 민경 씨는 뭐 공대 출신이어서 조금 기억에 남는 맞아요. 것 같았는데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한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취준생들도 많이 인적성 준비하시고 있겠지만 명실상부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공정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방송 다 편집돼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매우 현실적입니다. 공정 직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정 직무가 어떤 걸 하는 건지 우리 시청자가 공정이라는 걸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설명을 좀 해봐요. 예. 구체적으로 공정 직무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앞에 남자분이 영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공정 장비와 영업을 합니다.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제발 디스플레이 좀 잘 찍어달라고 이렇게 아하. 보살펴 주다든지 기계를 좀 케어링 하신다는 얘기죠, 예, 설비를. 이제 공정 이제 직무로 가면은 보통 이제 하나의 기계를 보통 맡아서 하는데 그 기계한테 제발 이제 이만큼 좀 뽑아줘 하면서 이런 그 기계한테? 예, 기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우리 박민규 학생도 옆에 에이블 CNC 다니는 그 우리 윤선 학생 윤선 씨처럼 학생이 아니고 그쵸, 입에 씨죠, 배워갖고 윤선 씨처럼 굉장히 그 화장품 회사 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 공장에서 이제 기름 좀 묻히는 거예요 손에다가? 저희 기름은 안 묻히고 저희 그냥 화장을 아예 못 하기 때문에 그 근무복이 다 네, 있는 거예요? 예, 방진복이라고 하얀색 옷. 예, 그 예, 약간 반도체 김치 할 때. 공장 옷 같은 옷을 입고 장갑 다 끼고. 네, 장갑 다 끼고 습진 온대요. 그거. 굉장히 네, 독하고 굉장히 그러는데. 독하고 이래서 아주 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에피소드는 없어요? 민규 학생? 힘들고. 제가 입사 5일차라 이런 겪은 건 없는데 여러분 클린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서울 클린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클린룸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이제 건강에 좋습니다. 폐 건강에. 아니 오늘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회사 홍보하시면 안 되고 저기 구직자분들에게 긴장할 때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저희가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런 거는 정말 힘들더라. 라든지 그러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이제 네. 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저기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공기 좋지만 우리 클린룸도 클린룸이지만 우리 회사 이런 부분이 좋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면 네.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이 혹할 수 있을 텐데 준비생의 입장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LG랑 이런 삼성을 많이 비교하실 텐데 네. LG가 이런
좀 방향성이 좀 상생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업 문화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런 팀에 많이 좀 융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도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갔었기 때문에 그 동기들이 많진 않죠. 저희 이번에 동기가 좀 상당합니다. 많아요. 예. 그거 공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 정확한 숫자는 공개해드리기 힘들고 인사부 말로는 역대급의 숫자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넘어요? 아 넘죠 당연히. 그래요.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네, 이런 게 중요하네요. 짚어보도록 하고 제가 그냥 훅 던진 건데 또 뒤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전반 좀 마무리 좀 지어야죠. 네, 일단 뭐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민혁 쌤이 여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그래요. 신입사원의 이야기 너의 근황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자 신입사원의 이야기 너의 근황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혁 쌤께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으로 또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해서 저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구직자- 베이지 않게 예. 뭐 제가 뭐 저 세 분한테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구직자분들의 입장을 또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대변- 차갑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한가위 여기 한가위 특집인데 한가위인데 내가 지금 가족분들이 내가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네, 한가위 그래요. 부모님 댁도 찾아뵙지를 못하고 저도 참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튼 여기 저도 질문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좀 예. 뽑아 주셨어요.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뭐 동기들이 몇 명이냐, 뭐 스펙 좋은 동기 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참고를 하고요. 일단 한 분씩 좀 제가 구직자분들이 뭐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물어보죠. 한번 하면은 예. 제가 최윤선 씨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기획팀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입사하시기 전에 생각했던 그 기획 그 구체적인 부서명이 어떻게 돼요? 기획 마케팅이에요? 상품 기획 마케팅이요. 다 하시네. 그러니까 네. 기획 마케팅 부서에 대해서 내가 입사하기 전에 생각한 거랑 입사한 다음에 달랐던 부분 중에서 아까 박민경 씨처럼 좋았던 거 말고 다소 좀 실망했다. 기획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입사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직무잖아요. 특히 마케팅이 여성분들에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만약에 후배가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좋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와야 그래요. 된다는 거. 뭐 한 가지 에피소드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무언가를 기획하고 마케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다 챙기고 그리고 야근도 꽤 있고 되게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만약에 내가 기획한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오는 상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야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취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네. 생각하셨었어요? 입사하기 전에는? 야근 같은 건 어느 정도 조금 각오를 하고 가긴 했는데 어느 정도 가고 밤샘도 있어요? 했어요? 어느 정도? 밤샘이 아니요 밤샘까지는 안 해봤고 몇 시까지 한 게 가장? 아 올해. 지금 올해 한 게 몇 시냐고요? 네, 밤에. 근데 사실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그 않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면접 전형이 네.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면접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근 잘할 수 있냐? 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질문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1년, 2년 차 정도 되면은 그 어떤 초심이나 기억들을 상기시키질 힘들어. 못해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구직자분들이 좀 오늘 이 합격자분들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다 보면 소위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장에 가셨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지방근무 가능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지방근무가 가능할 것 같죠? 박민경 씨 어때요? 다음 질문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방근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은 변화는 없긴 하겠네요. 지금 아직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뭐 동기들끼리 좀 이런 대화는 안 나눠 보셨나요? 저도 지방 근무가 솔직히 좀 꺼려지는 편이어서 파주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아. 구미에도 있죠. 네, 구미에도 있는데 솔직히 구미 내려가면 이제 서울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파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럼 실제로 지금 동기들끼리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눈치가 좀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이제 연수 중에도 이제 구미에 배치받은 친구들이 이미 정해졌어요? 지역은 지금 다? 네, 지역은 이미 다 정해졌고요. 저희 이제 발령을 다 받았기 몇 때문에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구미요? 파주와 구미 비율이.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구미 공장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인원은 당연히 파주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파주에 신공장을 짓고 있기도 해서 네. 그리고 파주가 훨씬 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신입사원들은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좀 힘들어서 남들이 뭐 어디 갔는지 그걸 알 수 갔는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파고 들어가면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그 모르겠어요. 박민경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밝고 워낙에 긍정적이어서 그런데 좀 야근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입사원들 중에. 입사해서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으로 갈 거를 알고서 인사팀하고 소위 막 밀당하고 내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쪽 지역 출신도 아닌데 나는 왜 이쪽으로 보내냐. 약간 꼴배기 싫은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얕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도 표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면접관들은 파고드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면접장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요. 그 아까 전에 사실 박지명 씨한테는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사실 네임밸류 측면에서는 유명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뭐 매출 규모라든지 직원들 수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아주 탄탄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이런 박지명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들 어떻게 조사를 하냐, 숨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도 그런 히든 챔피언에 대한 것도 다룰 예정이에요. 혹시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대기업을 뭐 내가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금 다니는 디오도 알아볼 수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지런함이 있었던 건지. 네, 저 쓸 때 기준이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봤는데요. 영업이익률. 근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9%여가지고 엄청나네요. 그 부분에서 29%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걸 다 그럼 그런 재무적인 지표를 또 활용을 해서 지원 전략을 삼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저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지명 된다고 씨가 봐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거야. 네. 그러니까 괜히 막 그러니까 지금 상 스스로의 깜냥을 조금 그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꾸 이상만 쫓다 보니까 맞아요. 강소기업 가는 거 좋죠. 아주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네, 제가 예. 공통 이 질문을 질문이 세 분한테 한번 궁금해지네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요. 저도 취준생 때 많이 생각해봤었는데 취준생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신분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됐잖아요. 격상됐잖아요. 어떤 게 제일 예.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건지 윤선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돈 씀씀이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어떻게 때는 됐어요? 약간 인상이 네. 돈을 원래도 잘 썼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돈이요? 어. 아니요. 쓸 돈이 없었어요? 원래 학생 때는 취준생 어렵게 때는 살았죠. 어땠는데? 취준생 때는 이제 용돈 받아서 쓰는데 그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그쵸.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직업 방송 나오면서 돈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조금의 돈을 용돈이 받았다고요? 돈을? 네? 아, 도움을? 네, 도움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예. 네. 돈이라고 들리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취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받는 양이 한 달에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액수가. 처음에는 좀 무섭긴 한데 이게 그냥 회사 근처에서 밥 사 먹으면 또 10,000원, 뭐 20,000원 금방 맞아요. 나가니까 네, 돈 아니 쓰시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받나요 그 회사가? 아 그래요? 무서울 정도 아닌데 그때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그치 그 용돈이 한 30만 원이었는데 뭐 한 200만 원 받으면 뭐 많이 받는 거지. 그쵸, 7배니까. 그쵸, 그 아니, 제가 알기로 이쪽 화장품 업계가 그렇게 높다고는 알려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아서 아. 너무 지금 오늘 너무 방송용으로 한가위 아니 훈훈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업무주매 같아. 오해합니다. 대답 안 오해예요, 하셔도 이게.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래요. 자, 어떤 대답을 안 해도 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선 씨 같은 경우는 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씀씀이 씀씀이가 좀 커졌고 네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쏠게요.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이 좀 많아졌군요. 네, 그냥 뭐 밥 어. 먹을 때도 엄마 그냥 내가 계산할게 이러고 그냥 계산하고. 그런 건 되게 기분 좋은 씀씀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명 씨 같은 어. 경우에는 또 뭐 바뀐 게 있는지. 네, 철든 거 저는 이외에 철도 철이 엄청 늘었어. 저 입사하면서 차를 사가지고 영업직이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차를 아들이 영업직은 회사 차가 있지 않아요? 저희는 없고 대신 그 아, 지원을 유류비. 해줍니다. 유류비 유류비나, 지원해주는군요. 네, 유지비 같은 걸 지원해줘서 차를 구매하니까 확실히 잘 돌아다니게 되고 야 기름값 뭐 걱정 없으니까 뭐 네, 엄청 돌아다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차인데 유류비 지원에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 영업비 개념으로 근무 날마다 얼마씩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걸로 샀어요?
효율적인 걸로 샀습니다. 효율적인 걸로. 예. 최고네요. 하이브리드. 아, 제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민경 씨는 그래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더 미인이 너무 됐습니다. 예뻐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음. 전 영혼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지고 이뻐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가장 큰 게. 그다음에 저는 지금 연수가 28일부터서 2주 하고 나서 발령받은 지 5일 됐기 때문에 5일. 지금 가장 많이 체감되는 건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택시 타는데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 내가 또 신분별화 얘기했는데 아침을 일찍 일어나는 게 신분별화가 아니잖아. 이건 되게 뭔가 더 귀찮아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좀 맥을 잘 짚어주세요. 좀 아셨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좀 그래도 자유롭게 해줬는데 오늘 방송 쉽지 않네요. 이 소속이 나 정해지다 되게- 보니까 약간 무슨 되게 회사 재밌을 대변인처럼 쉬울 얘기를. 줄 알았는데 이게 접선고센터보다 어렵네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보듬어서 어렵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딱 걸렸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월급날이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네. 월급날 받으신 분이 이제 두 분이실 것 텐데 윤선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윤선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로그아웃을 느껴봤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통장이 텅장이 되는 들어왔는데 그런 통 경험. 비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예 영원이 됐던 경우는 없었는데요. 음. 그냥 이제 직장인이 되니까 신용카드를 한번 만들어봤더니 아, 결제일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썸씀이가 막 써지기 때문에 신세계죠. 네, 그래요. 그냥 돈이 한, 어디 팔고 갔나. 이러고 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로그아웃 직전까지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기 지명 씨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우리가 또 취업 준비생 때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심 때 뭐 저기 삼각김밥 같은 거 많이 먹었었죠. 네네. 이제는 뭐 이제 메뉴가 좀 바꿨을 것 같은데. 지금은 1, 2천 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요. 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아니야, 근데 저게 와 엄청 멋있게 아니 말하네요. 저게 아니 잠깐 이거는 자, 민혁 제가 씨 웬만하면 안 말고. 끼어드는데 먹어. 먹는다고 삼각김밥. 영업사원들은 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바쁘니까 또. 바쁘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래서 밥 먹을 정신도 없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 진짜. 예전에 영업사원들은 뭐 하나 먹었다 외롭고 그러면 이제 네. 뭐 진짜 두 개 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상김 2개 정도.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병원 영업이 좋은 게 병원들이 점심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12시 12시 반에서 반부터 2시까지. 2시까지. 그러면 저도 그때 점심 시간이니까 여유롭게 커피도 한 잔 하고 아.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 팔달구에서 시간만큼은. 저기, 네네. 이동하고 해도 시간 남으니까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쪼들렸던 살면서 음. 영통구 팔달구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아주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차도남처럼. 거. 그러니까요. 예, 차도 샀다 민경 그러고. 씨는 이 월급 질문할 수가 없는데 여기 질문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 안에 조금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그런 남성이 있는지 잘생긴 남자가 있는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5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 네, 있지만. 그 저희 동기들 중에 그래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잘생긴 사람은 드문드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남자가 많기 때문에 로맨스가 잘생긴 좀 사람 있나요 많습니다. 연수원에서? 저희 연수원 때 너무 힘들게 시켜서 로맨스가 생길 그래. 수가 서로의 없었습니다. 다 힘든 모습.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이 힘든 것 같지만 할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또. 전쟁 그러니까. 중에도 애기는 생깁니다. 민경 씨는 아쉽게도 민경 씨는 저기 맞는 사람이 없었네. 아이고. 그죠? 그래요? 아니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는데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잘생긴 사람이 드문드문 있었다 정도 정리하고 네. 우리 저기 그 윤선 씨 같은 경우는 인상도 좋고 그래서 AVCN 씨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여성분들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1대1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남성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꼽히거나 그런 적이 있었으면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상 좋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화내지 마세요. 네, 네, 갑자기 미안해요. 아, 실망 싶어가지고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없는 게 우리 죄라고요. 한가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네, 가정의 평안이 아니. 있으시길. 인상만 좋은 건가 봐. 아 눈물이 가세요. 지명 씨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과묵해져 갖고 어떻게 좀 디오나비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달라진 뭐 병원 가면 이제 또 이게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좀 아름다우신 분들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못 다가가서 아쉽습니다.
이게 또 내가 프로- 제일 싫어하는 얘기야 저런 거. 이야. 정말 맥을 끊는 거지. 또 흐름을 모르는. 찬물을 이렇게 받아줄 싹 수 끼얹는. 있잖아요 한 번쯤은. 야, 좀, 다 조용해져라 이러고 찬물 좀. 그냥. 네. 모닥불 딱. 씻고 붙여놨더니 찬물로 싹 붓는. 뭐 그래요. 매력인 거. 아 근데 되게 매력으로 저한테는 포장할까요? 지명 씨의 저 진지함이 네. 어떤 그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드네요. 일에 대한 어떤 애착이 느껴집니다 좀.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 말을 못 시켰어. 근데 저희가 그래. 다 이렇게 세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서 취준생 때는 이랬는데 취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한 모습 보면서 이 방송 보시는 취준생분들도 아 되게 부러운 마음이 굉장히 클 것 당연히 같아요. 들겠죠. 그런데 예.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처음부터 저기 한 번에 합격한 거 아니고요. 맞아요.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들을 좀 쭉 돌려보신다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다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개탄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을 했는지 지금은 웃으면서 밝힐 수 있다. 흑역사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뭘 열심히 많이 적던데. 그런 걸 다 얘기하라고. 네. 되게 답답하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어떤 느낌인지 그 마음을 표현을 잠깐 다 해보려고 표현을. 해봐요. 네. 표현을 해야 돼. 네. 원래 굉장히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누군가 아무도 말을 안 해줬었는데 오늘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가래가 참 삭히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봤을 때는요 박민경 학생의 접근법 자체가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대한 동경입니까? 지금 동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대해 동경을 하는 거는 그냥 소비자들이 하는 거죠.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나름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보세요? 스펙으로 좀 도움 될까요? 별 도움은 안 되죠. 그 봉사활동을 많이 안 적는데 달라졌어. 새해에도 여전히 까칠해.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상황만 얘기하지 말라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내가 뭘 했는지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예 나와 있지 않는 게 문제고 전공이 마음에 들어서 뽑아놨는데 전공이 저랑 안 맞았다니 이거 뭘로 야, 뽑으라는 건지. 이유가 그래서, 있었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상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트북에 앉아서 머리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머리로만.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야. 네, 바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나요? 네. 거의 근데 진짜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많이 봐서 이게 붙을 수 없는 성적이거든요. 특히 이분이 LG 디스플레이 R&D를 쓰셨단 말이에요. 학사 R&D.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왜 붙었냐.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전기전자과가 대다수예요. 이번에 전기전자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많이 뽑아왔던 거고 이번에 다음번에 쓰실 때도 R&D를 쓰면 저는 솔직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박민경 학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뭔가 또 걸치고 오셨네요. 네, 오늘 좀 많이 근데 걸쳤습니다. 예, 신경을 좀 그 쓴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아. 네, 좀 카라 부분도 걸쳤습니다. 뭔가 좀 백작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이거 이렇게 한복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네. 아주 뭐 네. 패셔너블하게 잘하고 오셨습니다. 예. 자, 네. 팀원을 이제 전원 교체하고 새 팀을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에 3명인 친구와 아이디어를 냈는데 선박을 이용한 아이디어다 보니 조선공학과 학생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선공학과 학생이 갑자기 또 휴학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아, 이 사람이 진행이- 오늘 우리 웃기려고 좀 이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절대 아, 아니고 정말. 실화입니다. 싫어요? 네, 실화입니다. 어. 지금 다큐멘터리입니다. 뭐 내가 나아졌나 보다. 네? 네, 안 그렇습니다. 줄겠다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 이제 네, 면접. 이 친구도 독수를 봐. 네. 자, 우리 그 박민기 학생의 흑역사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네. 야, 짠내 진짜 나네요, 진짜. 짠내 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혼났네요. 예? 네. 흑역사.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혼내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알아들일 수 있는 분들에게 혼을 냈고 저는 사실 박민경 학생 보면서 면접에는 분명 강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센스는 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그 일관성 있는 태도들이 있거든요. 항상 뭐 질문을 하더라도 그 항상 밝고 좀
다부지고 눈치를 자신감 안 있는. 봐. 눈치를 안 봐서. 그리고 저런 박민경 씨 같은 분들이 엔지니어로서 되게 적합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아까 전에 그 방진봉이나 이런 거는 사실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 진짜 꾸미고 싶고 막 이런데 도대체가 자기 어떤 정체성이나 업무 강도나 이런 거 너무나 센데 저런 그러니까. 성향들 상당히 기특한 선호할 거야 만해요. 진짜로. 맞아요. 기특하네요. 또 울라 그러지 말고요 또. 예. 예전 영상 보니까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제 아. 자신이 굉장히 짠하네요. 민혁 쌤한테 혼나는 되게 제 자신이. 재밌기도 하면서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울컥하지도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울컥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학생들 중에 왜 기억나요? 그때 경희대 체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오늘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후련하다고. 그래. 너무 후련하다. 주고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 방송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민경 학생은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기 말도 지금 보니까 자기 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상당히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그 과정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왜 떨어졌나를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현실감을 많이 느꼈던 것 그 같습니다. 전에 몰랐었는데. 네, 저는 좀 제 자신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높았구나. 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왜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굉장히 현실감을 무참히 느끼고 짓밟힌 거네, 그죠? 정말 무참히 짓밟으셨습니다. 시작되나요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죠. 민혁 쌤이 약간 교화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세상물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 군대 가면 이제 교육 어디죠? 훈련소. 그 훈련소에서 완전 맞아요. 바뀌잖아요. 처참히 깨지면서 약간 그렇게 쉽게 역할을 하는 쉽게 히딩크. 네, 정말 좋은 거 다 갖다 학생들이 주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만해야겠네요. 그런 옥석 이런 것들을 발굴해주는 조민혁과 함께 여러분들 한가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광고 자, 가시죠. 저희가 근데 영상 보면서 정말 다 같이 웃으면서 봤잖아요. 지금은 뭐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탈락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민경 씨도 탈락을 많이 했었죠. 어디 뭐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취업이 떨어지고 나서 참가한 상태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넣었었고 LG 디스플레이 넣었었고 SK 하이닉스 보통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한 5개 정도밖에 안 5개. 넣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금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회로 설계로 넣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현실감에 이래 깨닫고 나서 제가 공정직무로 바꾸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저기 민서 씨는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경 씨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은 그 뭐 공대생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제 전공이면은 뭐 어디든 갈 수 있겠지라는 이런 자아도취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우리 그게 민혁 박민경 쌤께서. 씨가 유독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저희 과 자체가 옛날에 좀 취업이 좀 잘 되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만 하면은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좀 많이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들 현실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저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도 사투리 약간 씁니까?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네. 아니, 전혀 안 씁니다. 그래요. 또 우리 저는 이제 그 초창기 때 왜 떨어졌나 초창기 때 지명 씨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지명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우리 그 홍보 영상에도 왜 나오잖아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어려웠던 은행권 취업을 준비했었던 그 당시도 맞아. 그랬었고 은행권. 그때 당시 좀 떠올려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때 당시 떠올려 보면은 재미있었는데 음. 그래도 떨어지면서 되게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고 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나와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때 나오고 나서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체계적으로 말하네요. 어학 성적 그 스피킹 만들려고 해서 높은 점수는 코스요? 아니지만 네, 조금 만든 거랑 두 번째는 그 면접할 때 지피지기 더 넓게 조사할 수 있었던 거랑 마지막으로는 직무 그 범위를 넓혔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기억을 보니까 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혼났었는데 그렇죠. 혼나면서도 집중 잘했네. 네.
그 영업 직무를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네, 일반 그때는 기업체.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이런 쪽은 조금씩 생각은 했었는데 직접 하는 영업은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정 쌤이 영업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뭐 영업 관리나 이쪽 생각했었지 이쪽 생각 안 해봤다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떨어졌나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스펙트럼 넓혀봐야겠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원했고요. 근데 대단하구만. 실제로는 박재명 씨 주변의 후배나 학생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다들 자기 고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물류면 나는 물류만 가겠다라든지. 네, 그렇죠. 한마디 해줘요. 그런 후배 경기대 후배나 뭐 그러니까. 주변. 금융권이 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금융권이 나 금융권 좀- 이외에는 안 간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얻게 되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여기까지 높아져가지고 쉽게 못 넣는 경향이 있는데 놓으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좀 보였나요 이제? 아멘. 네, 아멘. 에이맨 진짜. 제가 얘기합니다만 은행권은 물론 이제 가시는 분들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쵸.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좋은 은행 갔다가 이게 돈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일이 진짜 힘든가 봐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연봉을 들었어요. 낮춰서 다른 회사로 가는데도 굉장히 직무 만족도가 높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은행에만 목매달지 마시고 맞아요. 또 스펙트럼을 우리 지명 씨처럼 좀 넓혀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희가 좀 바람하지 않으면서 가운데서 이제 꿀먹은 버거니가 된 우리 윤선 씨를 저희가 좀 이 말문을 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선 씨가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 직업 방송 출연을 꽤 오래 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어떻습니까? 저는 4학년 때부터 출연을 했으니까 취업할 때까지 한 1년 반 조금 넘게. 네. 그러면 이렇게 출연하고 나서 바로 성공을 했나요? 저는 진짜로 저는 출연하면서 붙은 거예요. 여기 네. 나오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렇죠. 그걸 반영해가면서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약간 제가 볼 때는 윤선 씨는 물론 이제 다 인상이 좋지만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약간 그 인상이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경 씨가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저런 스타일. 본인- 제가 팀장이랑 아니 아니, 여성을 아니,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저기요. 이상형 얘기하지 시청자분들,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예. 말이요. 제가 만약 팀장으로서 일을 시킨다면 최윤선 씨도 굉장히 훌륭한데 모르겠어요. 전 제조업체에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저런 수더분한 스타일 분들이 부려먹기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지방 가 그럼 네 아니, 그러고 누가? 바로 가는. 민경? 박민경 씨는 전혀. 네. 근데 이제 최윤선 씨는 제가 아직 말을 섞어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욕심이 상당한 분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포스나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내색을 안 하지. 네, 그러고 이직하고 나서 팀장님한테 메일로 보고하고 팀장님 저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기까지는 절대 자기의 마음을 좀 드러내지 않는 약간 완벽한 스타일이고 박민경 씨는 굉장히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근데 자소서도 내가 봤는데 있다가 내 얘기는 처음 봤다면서 왜 자꾸만 정의를 내리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내가 대답을 직업이 또 해주세요. 이래서 맞는지 여보 아닌지. 저기요 그런 스타일이 맞는지. 저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보는 뭐야 여보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직업병이라 이렇게 대화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맞네, 인사팀에서 여보가 이런 좀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윤선 씨 굉장히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이런데 확실하게 호불호는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아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깍쟁이 같다는 거야 그 얘기인데 본인이 그런 타입이에요? 깍쟁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저 약간 굉장히 부정하는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 굉장히 기분 왜냐면 나빠하는데. 근데 첫인상을 아니 근데 저는 조민혁 오해를 쌤의 좀 이야기도 하죠.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첫인상을 보시면 다들 좀 착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어. 깍쟁이 깍쟁이가 같다.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좀 친해지면 좀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근데 들어요. 이제 본인이 그 친해지고 자시고 이제 그건 네. 나중 얘기고 본인이 회사 들어간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인생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붙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어플이 됐고 혹여나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얻은 점이 있다. 연관관계를 조금 이게 좀 엮어서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자소서나 이런 거 항목에서 제가 나왔던 거는 약간 시사나 이런 거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갔었는데 이제 그런 상식을 쌓으면서 뭐 면접이나 아니면 자소서 이런 항목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팁이나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얻어갔어요. 화장품 회사니까 화장품에 네. 대한 어떤 그 직무에 대한 요즘 이제 NCS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에 대한 어떤 그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단순히 사실 상식만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게 네. 궁금한데.
일단 제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장에 가봤던 경험, 그리고 내가 써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소서에 녹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뭐 아니, 실례지만 나이가 괜찮습니까? 어떻게 93년생이에요? 아니요, 92년생이요. 92년생. 네.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공백기 없이 또. 옆에서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제 뒤에 자소서를 스카우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할 거라 그 좀 말을 좀 아끼곤 있는데 상당히 잘 썼더라고요. 자소서 내용이나 그래요? 이런 걸 보니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구직 활동 하실 때? 그렇게 개수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우리 그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최윤선 씨 사례는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학년 때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은 10개도 안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10개 이상이죠, 물론. 20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그 아주 그 유효 그 적중률이 우수한 거거든요. 저 정도면은. 자존감이 아주 그래서 그냥 환전부조 치솟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가 유형이에요.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나 또 괜히 아 나도 그러면 저 언니처럼 한우물만 파야지. 나도 지금 인턴하고 뭐 공모전 그러다 하니까 방만 파는 거예요. 방바닥만 파는 저기 거예요. 옆에 있는 박지명 예. 저 오빠 얘기 안 들어. 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저는 세 분의 합격자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자기 상황마다 뭐 다르거든요. 달랐죠. 그쵸? 달라요. 달라. 아주 달라서. 좋아.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저는 화장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게 화장을 조금 잘하는구만,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별명도 화장품 쪽으로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도움을 좀 많이 그러니까 받은 어릴 것 때부터 같아요. 막 이렇게 엄마 네. 화장품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발라고 그런 거 했었죠. 예, 좀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화장품 쪽에 여기 있는데 있어 뭐예요? 별명 네. 여기 있어. 네, 네, 자소서에 그거 이따 확인할게요. 세상에 이런 되게 촌스러운데 그래도 잘 먹혔다.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이야. 네, 네. 지명 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지명 씨도 방송했었는데 흑역사.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인데 우리하고 같이 했을 때 왜 떨어졌나 했을 때 그때가 흑역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모습 자체가 뭐 어때요? 본인 얘기 한번 본인 들어보죠. 얘기해보자면. 저 첫 회에 있을 때 너무 어둡게 있어가지고 원래 좀 표정이 어둡다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어둡게 너무 있어가지고 공감돼요. 그냥 이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본인이 그 좀 굉장히 어땠냐면 근데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과묵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소롭한 느낌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느낌이었지 지금 좀 무게가 이게 잡힌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명 씨가 어떻게 또 그 강환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흑역사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GS 칼텍스 재물을 썼어요. 여긴 때려 죽어도 못 가요. 여기는 저기 무슨 저 CPA 그냥 갖고 있는 친구들도 수두룩 떨어지거든요.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워낙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디 써야 되냐면 GS 그 정도 준비는 여기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아쉬웠고요. 지금 보면 GP 부분에 저는 5점 만점에 1점을 줬어요. 1점. 그러니까 적을 너무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네. 그죠?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명 학생 경우는 아까 뭐 영업을 내가 좋아하냐 마냐 뭐 그거보다 다른 방안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은 우리 IBK에서 팔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카드로는 평생 참 좋은 친구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카드들도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안녕카드 등이 있습니다. 뭐 통장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 학점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학점이죠. 그러니까 3점 초반도 초반인데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더 심각하고요. 친구와 지인 200명을 초청해 그 뭐예요? SM 파티와 같은 대규모 파티 지명 본인이 지명이니까 JM 파티를 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손발이 딸려 나가는 어떤 그런 오그라든. SM 아니 제 주변에 경기대학교 박지환. 지환이 알아요? CJ 푸드빌. 동기입니다. 동명이인이네. 그 제가 5년 전에 입사했어요. 네. 그 선배들 중에 잘 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소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느꼈고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접 훈훈하고. 불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훈훈하고 감동적으로
자격증은 지금 아마도 저는 이 전산회계 때문에 본인이 재무회계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CPA 1차 패스했던 친구들, CFA 레벨 1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나의 독해력이 높다 이런 설정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저기 지명 학생은 그때도 좀 뭐 비슷했네요.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많이 컸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 광고야 뭐야? 아니, 근데 그 머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가르마가 거의 그때랑 변함이 네, 없이. 제가 합니다. 그래요. 네, 의사분들이 야, 좋아하는 참 본격 찬물 대화를. 네, 의사분들. 어땠어요? 준비생 때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그냥 옛날 모습 보니까 재밌고 좋은데요. 인혁 쌤 보니까 어땠어요? 저 때 나왔을 때 좀 많이 불안해 보였었어요, 사실은. 네. 태어난 척했지만 박지명 학생이 좀 그때 박지명 학생 당시에 이렇게 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게 뭐 자소서 때문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은행권이 또 채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좀 불안해 보였는데 오늘은 한결 그때보다는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명 안정성 씨 참 스스로가 바뀐 게 좀 느껴져요. 네, 아무래도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니까 더 밝아졌나요? 밝아진 것까지 아니어도 더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영업하려면 내가 볼 때 좀 본인이 굉장히 활달해야 되는데 능글맞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좀 않을까요? 넉살이 좋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도 뭐 모든 영업 사원들이 다 밝기만 하고 하면은 그래요. 그것도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틈새 시장을. 예,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윤선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 남는 게 좀 있어요. 저는 특집 방송을 찍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한번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시기가 맞물린 거예요.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울었구나. 울었어요. 공개해 네. 주시죠. 어디입니까? 지금도 울라고 감히. 그러니까. 네? 감히 최윤선을 그러니까요. 어디입니까? 저 CJ ENM. 야, 우리 어저께 했었는데. ENM을 최종까지 어저께 갔어요? ENM 네. 했었는데. 직무는 뭐 방송 홍보요. 거의 한두 명 뽑는 직무예요. 네, 맞아요. 한두 명 뽑는 직무라. 저 학교 중앙대학교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요. ENM 그렇게 최종 대단하진 않아요. 중앙대가 ENM 문과죠. 네, 문과예요. 문과에서 ENM 최종 갔으면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거죠. 중대 동국대가 유명하죠. 방송 쪽으로 유명하긴 한데 또 해외대라든지 또 연고대 분들이 또 많아서 받아주질 않네요. 아니, 굉장히 굉장히 단호합니다. 중대 동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좀 잘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아니 ENM 최종까지 갔으면 진짜 엄청난 자력인데요. 최윤선 씨는. 근데 거기서 떨어져 갖고 울면서 방송하다 울은 거예요,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평소처럼 재밌게 하다가 이제 약간 뭐 그 마무리 멘트 같은 거 부모님께 한마디 이런 거 하는데 음악 딱 깔리고. 네, 아니 집에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집 멍멍이가 위로해 주러 왔어요. 멍멍이가 네. 걔가 멍멍이가 죽었다고요? 아니요, 위로해 주러 왔다고요? 같이 위로를 해주러 왔어요. 왜 죽어요? 네. 또 온 멍멍이가 가족이 막 죽었어요, 저를 그러구나. 위로를 해주니까 아니 근데 그 눈물의 그게 의미가 생각나서. 뭡니까? 그게 ENM을 못 가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본인이 좀 본인이 내가 인정 못 이거밖에 안 받은 거에 되나 대한 어떤 게 이런 겁니까? 그냥 열받는 다 거죠.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네. 분명 맞을 거거든요. 가장 아까. 포션이 큰 게 뭐냐면 네. 그 눈물의 어떤 의미, 왜 눈물이 나는지. 사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누구냐고 할까봐. 제요, 나도 귀한 아들이에요. 나도 엄마 있어요. 이거 되고 나서 되게 좋아졌겠네요. 적당히 좋아하셨는데요. 제가 잘 다니는 거 적당히 보니까 좋아하셨네. 하면 적당히. 그래 임마 잘했다. 미녀쌤 퀀텀닷은 삼성입니다. 좀 거의 못 만들어요 거기. 자세히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아. 배웠어. 오늘 방송 순간 호랭이를 자기 배웠어. 얘기. LCD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퀀텀닷은 LCD. 저는 에이블 CNC 신입사원 최윤선입니다. 콘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채용 정보부터 합격 꿀팁까지 한 번에. 쫄지 마. 너에게는 한국 직업 방송이 있잖아. 청년 취업 한국 직업방송에서 해결하세요.